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4부 가운데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시간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한 시간의 길이는 그 관측자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달라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13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였지만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시간의 본질을 파헤치고 시공간에 대해서 혁명적인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시공간의 개념에 대한 1차적인 혁명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혁명이 일반상대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본질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시공간 내용을 언급해야지만 일반상대성 이론만으로는 시간의 본질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본질을 얘기하려면 시간의 탄생을 얘기해야 되고 일반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을 결합한 양자중력을 도움을 얻어야지만 이런 내용을 앞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 15강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공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면 기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가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째가 광석 불변의 법칙, 그 마이케스 모리의 실험을 바탕으로 빛의 속도는 광원이나 관찰자의 속도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상수란 뜻이죠. 그럼 상대성 원리, 물리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똑같이 상존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리법칙의 그 수식의 모양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예를 들자면 뉴턴이 말할 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 그러면 움직인 사람이 볼 때는 힘의 크기가 달라질 겁니다. 가속의 크기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보는 힘의 크기는 그 사람이 보는 가속도의 크기 곱하기 질량이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뉴턴의 역학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상대성 원리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되지만 관성좌표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은 좌표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죠. 근데 이 두 가지 원리를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의 물리학 지식으로 볼 때는 하나는 속도의 덧셈이 성립합니다. 상대성 원리가 그런 거죠. 거기서 갈릴레오 변환에 의해서 20m를 가는 사람을 내가 5m로 따라서 가면 보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15m 갔으니까 15가 됐거든요. 덧셈이 성립하고. 다른 하나는 속도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갖고 있던 사물 인식 방식이나 물리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을 그냥 하나로 묶는 걸 우리가 불교 중도라고 그랬죠. 바로 존재, 비존재의 중도의 개념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조화를 이뤘을까? 그게 바로 시공간의 의미를 검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시공간의 개념에 대한 고찰을 해보니까 먼저 동시성을 검증했습니다. 그게 지난번 14강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경험 세계에서 생각하는 동시성은 좌표가 바뀌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갈릴레이 변환 대신에 로렌츠 변환이라는 걸 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에 보면은 위쪽에 빨갛게 S와 S 프라임 썼는데 이거 두 좌표계예요. 둘 다 관성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S는 상대적으로 정제해 있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X라고 말하는 거죠. 그 그림이 나오죠. 제 앞에 P가 이벤트니까 그 P에 보면은 이 사람은 X라고 P까지 거리를 재요. 그 S 프라임은 시간 0일 때 좌표가 일치했다고 한다면 시간 t가 지나면 속도 v로 가니까 시간 t일 때는 이만큼 vt만큼 떨어졌을 거예요. 그 vt의 이 자리에서 보니까 똑같은 이벤트를 그 p를 x 프라임이라 봐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본 좌표계를 s가 사용하는 좌표계를 x, y, z, t라 그랬고 s 프라임이 사용하는 좌표계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t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갈릴레오 변환처럼 x 프라임이 x 마이너스 vt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로 다른 좌표기를 썼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턴 방정식, 다시 말해 힘은 질량 곱하기 각도라고 정의한 것은 갈릴레이 변환에 의해서 방정식 모양이 변하지 않지만 전자기장을 기술하는 막스웰 방정식은 갈릴레이 변환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그 로렌츠라는 물리학자가 그러면 도대체가 어떤 변환이 있어야지 막스웰 방정식이 좌표 변화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S가 봐도 이런 모양, S 프라임이 보더라도 같은 모양이 될까. 그래서 변환식을 구했습니다. 그걸 로렌츠 변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좌표 변환을 아인슈타인 변환식이라 하지 않고 로렌츠 변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로렌츠가 먼저 그런 변환식을 구했어요. 여기 구해보니까 여기 나오죠. 뉴턴 방정식은 갈릴레이 변환에서 모양이 안 변하지만은 갈릴레이 변환에서 막스웰 전자기 방정식은 변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로렌츠 변환식을 만들어 보면은 막스웰 방정식은 S가 보나 S 프라임이 보나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걸 로렌츠 변환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로렌츠 변환식이 옳다면 두 관찰자 S와 S 프라임이 측정한 시간과 공간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갈릴레이 변화와 다르니까 이제 뭔가 시공간의 길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로렌츠가 로렌츠 변환을 구했지만은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있는 두 가지 가정으로부터 로렌츠 변환을 또 다른 방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대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일반물리 시간에 숙제를 내줄 정도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특수상대성의 기본 가정으로부터 그 변환식을 구해보면은 로렌츠 변환이 구해져요. 그러니까 로렌츠 이제 변환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간을 측정해보죠. 자, 그래서 로켓으로 표현된 우주선이 지금 날아가는데 우주선 안에 있는 비행사가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냐면 저기 그 우주선 밑바닥에서 천장을 향해서 빛을 쏘고 그 빛이 내려오는 걸 시간을 재서 몇 초가 됐는지를 재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 있는 사람과 그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을 함께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제일 위에는 그림은 로켓을 탄 우주선 비행사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빛이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이 사람이 빛을 쏘기 시작할 때 빛이 이렇게 쑥 올라갈 동안에 로켓이 가니까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거리는 뭐죠? 속도, 시간 t라면 그 로켓 속도가 v라면 vt가 될 테고 이렇게 간 거리는 빛의 속도니까 그 c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거리를 보면 로켓에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니까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합쳐서 2배 ct죠. 그 거리가. 그러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이 요 거리가 될 테니까 바닥에서부터 로켓 천장까지 거리는 2c 델타 t 프라임이겠습니다. 델타 t 프라임은 로켓에서 잰 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어때요? 로켓이 이렇게 빛을 쏘고 빛이 올라가는 동안에 로켓이 움직이니까 이 사람이 측정한 시간을 델타 t란다면 이건 v 델타 t죠. 그 다음에 빛은 이렇게 갔으니까 이 거리는 c 델타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거리는 뭐죠? 여기는 로켓에서 잰 시간하고 같은 거니까 c 델타 t 프라임 되는 거죠. 그 거리가. 그러면 그거는 피타고라 정리해서 그냥 금방 나오죠. c 델타 t 프라임의 제곱과 v 델타 t의 제곱은 c 델타 t의 제곱. 그 풀면 지금 옆에 오른쪽 맨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델타 t는 다시 말해 지상에서 측정한 시간은 로켓에서 잰 시간 델타 t 프라임 나누기 밑에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델타 t하고 델타 프라임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래서 시간 지연이 되죠. 그래서 델타 t는 델타 t 프라임 나누기 루트 1 마이너스 v 제곱 c 제곱. 이런 예가 있느냐? 실험을 지금까지 아마 수백만 번 했을 겁니다. 한 번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대로 돼요. 이 시간 지연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서 혹성 탈출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한 달인가 있다가 고장이 돼서 어느 별에 착륙해서 봤더니 침팬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인간은 침팬지 노예처럼 사는 세상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지구예요. 왜냐하면 지구는 2000년이 흘러가지고 핵전쟁 때문에 방사선에 오염된 사람들이 바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사실 가능해요. 실제로 뮤온이라는 입자는 라이프 타임이 10의 마이너스 6초밖에 안 됩니다. 100만 분의 1초밖에 안 돼요. 근데 거의 빛의 속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관측자가 볼 때는 2초 내지 3초간 살아있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직선 운동한 등속동 운동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옆의 그림과 같이 원운동을 하는 물체도 원운동할 순간순간은 직선 운동하는 거죠. 위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처럼 멈춰 있는 파란색 시계하고 빨간색 시계를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측정해 보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상대성 이론을 예측한 공식만큼 흐르게 됩니다.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뮤온이 오랫동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만일 100만 분의 1초라면은 100만 분의 1초만큼만 뮤온이 진행돼야 되니까 빛의 속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한 200~300m만 내려갈 텐데 실제로는 굉장히 먼 거리까지 도달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뮤온이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로렌츠 변화는 막스웰 방정식의 모양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으로부터 간단히 유도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대학교 1학년한테 숙제 내준다고 그랬죠. 그 정도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관찰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 작을 때는, 다시 말해서 V 나누기 C가 1보다 훨씬 작을 때는 뭐죠? 그 C분의 V를 무시할 수 있죠. 더군다나 제곱으로 나가니까 더 작아지겠죠. 거의 우리가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을 로렌츠 인자라 부르는데 이 로렌츠 인자를 우리 보통 물리학자들은 감마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길게 쓰는 거 싫어해가지고 항상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감마라고 해서 통해요. 그래서 그건 거의 감마가 1 되죠. 1 되면 뭐죠? 감마가 1이란 말은 로렌츠 변환이 갈릴레이 변환과 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로렌츠 변환을 썼는데 거기서 한번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제곱을 1이라고 둬보세요. 그냥 그대로 갈릴레이 변환이 되지. 그죠? 그러니까 C제곱분의 V가 0에 가깝다면은 그래서 물체의 운동 속도가 빛보다 작을 때 로렌츠 변환이 사실상 갈릴레이 변환과 같아진다는 것은 뉴턴의 고전력학은 물체의 운동이 빛의 속도보다 작을 때는 아주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물체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교하여 무시할 수 없을 때는 뉴턴 방정식의 모양을 수정해야 되죠.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일상 경험 세계에서 진리라고 믿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좁은 영역에서만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이 우리 마음에 딱 드는데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C분의 V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 아주 작은 고영역에서만큼은 진리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놓고 보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작은 영역에 성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 갖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해서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불교인들한테 굉장하게 큰 어떤 암시를 주죠. 나의 경험이나 내가 옳다는 걸 고집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로렌츠 변환 공식만으로 시간 지연과 또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할 텐데 로렌츠 수축이라는 어떤 수식을 이끌어낼 겁니다. 로렌츠 수축은 뭐냐면 공간적 길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둘은 실험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걸 검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공간적 현상들은 모두 좁은 영역에서만
잠정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우리의 의식에는 서로 다른 여러 차원과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보는 바가 다르다고 그래요. 6개만 하더라도 그 6개의 하늘이 있고 또 그 3개에는 28천 있고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다 의식의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의식의 단계마다 보는 바가 다르다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보는 거는 이만큼 넓은 세계 중에 요거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하고 그게 보이진 않지만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둑질하거나 뭐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면 뭐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우리가 그 인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불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중도 이치 중 상대성 원리에 해당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다. 단 그것이 그 입장에서 맞는 거라고 생각지 않고 이게 절대적 진리다 그럴 때 그게 잘못이라는 거. 그게 바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에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한 이치죠. 그러니까 마음이 크게 열려 일체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때 반야가 눈을 뜨고 우리가 경호 스님과 같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 이게 바로 전도몽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16강에서는 로렌츠 축소의 불교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